한국은행이 현행 3.25%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민간 채권단 국채교환 참여율이 60%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자정까지 동의율이 75% 이르지 못하면 그리스는 또다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애플 제품 처음으로 4세대 LTE를 지원할 차세대 뉴 아이패드가 공개됐습니다. 아이패드2와 같은 크기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는데 16일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판매됩니다. 거래소가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이상 급등 종목에 한해서는 투자 경고 단계에서도 매매 거래 정지가 내려질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잠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올 들어 처음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이번 주 들어서부터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많이 좀 긴장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거의 컨센서스였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3,600억 이상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좀 전에 2,000선을 회복하는 등 오히려 강한 모습입니다. 개인이 아침부터 저가 매수로 대응을 했었고 기관이 이 같은 물량을 모두 다 받아주는 주체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더니 선물 쪽은 확실히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도 낙관론이 피어오르고 있고 미국도 새로운 방식의 돈 풀기를 고심 중이라고 하죠. 우리는 일단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오늘 건설주의 상승 탄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자세한 종목 등락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겹호재로 현재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3월 9일입니다. 3월 8일 오늘장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이벤트 데이에도 잘 소화해내고 있는 우리 코스피 지수,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00선을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6.52포인트 상승한 199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현재 4천억 원 가까이 출회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지만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700억 원, 기관은 9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현재 1,30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지수 소폭 더 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3.31포인트 상승한 53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100억 원 정도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도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네요. 현재 소폭 팔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과 또 당국의 경계 약화 등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결과를 앞두고 변동폭이 제한된 채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6원 50전 하락한 1,11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6% 강보 합권에서 현재 11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약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중공업, 현대 2% 가까이 강세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41% 오르면서 2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역시 3%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SK이노베이션, KB금융도 현재 1%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5,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과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CJENM 역시 강보 합권에서 현재 39,9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FA는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 약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역시 1.6% 밀려나면서 162,200원에, SM도 3.47% 밀려나면서 55,7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기계 등 일부 업종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건설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 대표주들이 해외 수주 기대감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3.4% 오르면서 85,100원에, 현대산업도 6.56% 급등하면서 2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두산건설, 또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모두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TE폰의 경쟁력을 필두로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지주회사죠. LG를 비롯해서 LG그룹의 IT 3인방 모두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4.03% 오르면서 6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도 4.47% 오르고 있습니다. LG노텍은 6.91% 급등하면서 현재 10만 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애플이 새 뉴 아이패드를 공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종목별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3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캠트로닉스는 1.67% 오르고 있는 반면에 실리콘웍스와 이라이콤은 현재 1%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부양과 민생 안정 등의 정책 주안점을 두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왈리는 2.23% 오르면서 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제닉도 4.74% 오르고 있고요. 중국 식품 포장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 3,57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으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철강주도 연일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0.74% 약보합권에서 40만 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동부제철도 0.46% 밀려나고 있고요. 대항제강은 4.68% 급락하면서 현재 11,2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5.43% 오르면서 54,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8% 강세 보이면서 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외환은행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나지주은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4.85% 강세 보이면서 4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환은행 역시 1.98% 오르면서 8,2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는 내부적 재료를 또 하나 더 안고 있는 우리 증시의 상승폭은 코스피 기준 1%가 채 안 되는데요. 일본과 홍콩은 현재 1.5% 이상 큰 폭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날인데요. 여의도 쪽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연구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리스 오늘 밤에 국채 교환 협상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낙관론도 나오고 우리 금리 동결됐지만 유럽도 오늘 밤에 금리 결정이 있다고요. 예, 일단 이번 만기와 관련돼서는 좀 종가까지의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도 우위는 맞지만 만기 효과는 좀 중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와 관련돼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그리스 디포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코스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 우려감 희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있는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ECB의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2차 LTRO를 시행을 했고 5,300억 유로를 시중에 방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리스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국제교환 프로그램의 그 민간 채권단 참여율이 58%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다우존스나 뭐 IIF나 뭐 기관별로 발표 수치가 다소 차이가 나긴 했지만 일단은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리스법에 따라서 발행된 국채가 지금 오늘까지 국채교환 참여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뭐 내부적으로 한 75% 정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집단행동 조항을 이용해서 국채교환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좀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오늘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다시 주가에 되돌림 현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그동안 버냉키가 Q3 시사를 안 해서 좀 실망했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Q3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지요. 일단 그 배경은 갑자기 무엇인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정말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연준이 향후 수개월 내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양적 완화의 방식이 어떤 채권 매입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역 RP 거래를 병행하는 방식인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MBS라든지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죠. 이 풀린 유동성을 다시 역 RP를 통해서 다시 매입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하게 되면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모기지 금리라든지 또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주택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동안 1차와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플레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이런 부작용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러한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여타 미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아직까지 회복세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6월 말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일몰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한번 나오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Q3는 한 6월 중에 얘기를 좀 들어볼 확률이 높군요. 그래요. 일단 대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만기 효과도 중립일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좀 사면서 시장의 우군인 기관이 오늘 참 IT 쪽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짜주시죠. 예, 일단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유동성 장세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일단 1차 이태르가 시행을 해서 지금 5,300유로가 풀린 상황이고 영국이라든지 일본 중앙은행도 여전히 양적 완화 정책을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도 지금 그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것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섹터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IT와 그리고 중국 관련 필소비재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이라든지 그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중국만 지금 8% 중반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는 IT와 중국 관련 필소비재 업종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그 중국 관련 투자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관심 업종으로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화학업종의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낙폭과대 의미의 화학, 특히 LG화학과 IT와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관심 업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현대증권의 온수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99.29 오늘 종가를 2,000으로 맞추려나요? 2,000 중심으로 아주 좁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인호색 투자비법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요. 주말까지 미국과 중국의 지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고용 그리고 중국은 내일 산업생산 및 물가지표가 나오지요. 관망 전략 세워주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1960포인트 정도가 바닥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IT와 차는 분할 매수, IT와 차 만이라고 해주셨네요. 신승윤 대표님은요. 미국으로부터 유동성 추가 들어올 만한 기대가 지금 있고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1950포인트 전후로 지지를 예상한다라고 하시면서 조정 시에는 저가로 사자라고 해주셨네요. 김용준 인사님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오를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던 그 주식들은 일부 좀 청산해줬으면 현금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은 IT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셨고 아까 최종대 차장님은 실적이 좋은 IT와 차만 분할 매수하자고 하셨죠.
홍승윤 대표님은 IT가 역시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오늘 상승 탄력이 아주 높은 건설업종 그리고 정유, 게임과 타이어 업종도 관심 업종군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 갖고 계신데요. IT와 건설, 인터넷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추가하신 모습입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아까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오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던 것은 현금화하자고 하셨는데요. 오늘 금리 동결하면서 모멘텀 재료 노출에 따라서 산업재, 건설, 운수창고, 기계 쪽은 단기 이익 실현하자라고 업종 쪽에 의견 주셨습니다. 네, 빠지면 사자,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점 주신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기마다 뵙게 되는데 네. 일단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괜찮은 이유 궁금하고요. 막판까지 이런 분위기 유지될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일부터 상승할 장이라면 사도 좋은지 지금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지금 현재 지수가 2,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하면서 지금 2,999포인트, 2,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년도 처음 맞이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임을 감안해 본다면 또 프로그램 순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일은 뭐 프로그램 순 매도가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현재 보니까 3,800억 가량까지 그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출회가 되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인 상황을 좀 감안해 본다면 아마 한 5천억 이상 정도 지속적으로 좀 출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강하게 좀 매물이 나오면서 그 등락을 거듭했죠. 그래서 낙폭을 좀 키웠던 지수가 오히려 11시 넘어서 12시 사이에 어느 정도 좀 베이시스가 안정이 되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다소 좀 약화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약화됐던 원인은 장 초반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를 넘어섰었는데 그 폭을 점차 좁히면서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현재는 일단 마이너스 0.1 이내로 좀 좁혀진 상황입니다. 좀 살펴보니까 일단 차익 프로그램 매도의 40% 정도가 국가 지자체, 즉 우정사업본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40% 가까이가 외국인 매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순 매도는 3월물 저평가된 그 물량을 마지막에 다시 재차 순 매수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프로그램 순 매도가 일단 롤오버 없이 청산하는 그런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외국인들의 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전일에 이어서 계속 사흘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말에 유입됐던 배당 투자 목적 따라서 배당 투자 목적의 자금들이 이탈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아마 장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출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재 시장이 최근에 특별한 모멘텀 없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소의 좀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동안 기대됐던 어떤 호재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재료가 좀 소멸된 그런 영향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ECB의 2차 LTRO 효과가 아직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의 유동성 참여가 더 확대되고 있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악화되었던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향후 코스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면 상당히 이런 실적 어닝 모멘텀도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지나면 이제 뭐 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뭐 이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의 단기 변동성을 좀 고려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만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요. 종합해보면 수급적으로는 당분간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지수 역시도
이에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도 사실상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수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권 역시도 지속적인 환매 영향 등으로 다소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집중력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연말에 배당 투자 목적으로 유입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추가 조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러나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면 1900선대 중반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1950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권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하신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큰 흐름에서의 외국인 자금에 의한 유동성 랠리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전략은 조정 시에 같이 따라가면서 추격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차근차근 천천히 저가에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막판에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막판 정도에 오늘 한번 사보는 건 어떨런지 타이밍적으로 내일 만약에 조금 더 오르거나 이 정도 비슷하게 시작하면 1950선은 조금 더 훨씬 미친데 언제쯤 저가 매수 기회가 올까요? 지수가 종가에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가에 의도된 어떤 매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가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그런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사전 공시 현황을 보면은 지금부터 장 마감시까지 나올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매수가 우위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의 급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업종이 궁금합니다. 뭔가 좀 흔들리면 살 준비는 분할해서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IT와 상승이 조금 의미 있게 나오는 건설 업종도 관심 업종으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IT는 금년 들어서 한 번도 빼질 않았습니다. 그 반도체를 또 관심 갖자고 말씀드렸었고 또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쪽으로도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 3, 뉴 아이패드라고 하는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3가 출시가 되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LTE 관련주 중에서 단기 대응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그리고 LTE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최근에 모처럼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LG전자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LTE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소필터 제조업체인 Y솔까지도 추천 종목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은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중동발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이 좀 되겠습니다. 건설업종 내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인터넷 쪽인데요. 기존 사업이 견고한 수익성을 좀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역시 모바일 광고나 모바일 게임, 오픈마켓 등에서도 풍부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업종의 대표주인 NHN과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좀 언급해 볼까 하는데요. 중국 등의 신흥시장에서 국산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매출의 성장세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의 소비 수혜의 영향도 긍정적이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 유통사 및 주요 제약사의 화장품 사업 진출 이런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업계 내의 M&A 기대감도 좀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주로는 에이블 CNC와 한국콜마 그밖에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흐름이 기대됩니다. 네, IT건설 인터넷 화장품 관련 종목까지 공개해 주셨군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이진행 지점장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2시 25분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3,900억 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선물 쪽 동향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이승재 연구위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에만 프로그램 매물 한 3천억, 지금 한 4천억 가까이. 오후 들어서는 매물이 조금 덜 나오는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 오늘 좀 나올 물량은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지 안심해도 좋습니까, 오늘? 예, 지금 물량이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주로 외국인하고 국가 자금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3천억 후반 정도에서 거의 매물이 다 소진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3월물과 6월물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매수자액 잔고가 롤오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잔고는 이제 롤오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프레드 강세 부분은 향후 증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종가가 급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겠군요. 예, 대부분 롤오버가 된다면 만기일 종가 지수 급변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량들이 일단 롤오버로 또다시 한숨 돌리는 격이 되는데 그래도 요 며칠 사실은 지금도 좀 어느 정도 쌓여있는 매수 차익은 소화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만기 지나고 나서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까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최근 만기주 월요일부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들 물량들은 환율이 1,135원 이상의 높은 환율에서 진입한 물량들로 지금 환율에서는 환차익을 충분히 거두고 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들은 환율이 1,125원 수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환율보다는 환율이 더 떨어져 줘야 지금처럼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치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환율이 1,11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들 나머지 물량, 1조 원이 넘는 물량들인데 이들 역시 청산에 나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환율 쪽에서는 팔아봤자 이익이 조금 안 나는 그런 구조라 조금 높은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네요.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시만기인데 의외로 좀 강한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흐름이 강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가 주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띠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현재로서는 기관 매수 선호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 전자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조선업종 또 금융업종 중에서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땡기는 구조가 좀 나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지만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지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제가 차라리 여기서는 기관 선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어제도 밑에서부터 올라왔고 오늘도 연속으로 추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수가 현재 상승폭이 16포인트 정도 됩니다만은 순수하게 상승폭이 16포인트라고 계산을 하시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폭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기일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이미 앞에서 선조정을 받아버렸고 어느 정도 주가가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낙폭이 커지니까 반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수 자체가 아직 완전히 살아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2010포인트 정도 가면은 또 21선 저항 라인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고점 저항을 받고 밀려나 버릴 경우에는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급하게 또 따라붙으시면 어렵고요. 차라리 어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셨다면 오늘 일단 관망을 하시고 지수가 2010포인트를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외국인 매수 위주가 아니라 기관 매수 위주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예전에 차화정 종목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특정 업종만 집중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목적만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관 매수 종목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어제 이어서 LG전자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LG전자만큼이나 오늘 LG노텍의 급상승도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매수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전기전자 쪽에 지금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 업종 간의 지금 대응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기관의 매수는 759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투신도 역시 550억 정도 되고요. 하지만 기관들이 실제로 전기전자에다가 순매수를 한 게 2280억이고 투신권이 890억, 그 다음에 기금이 1140억을 살 정도로 이쪽에 집중도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종목들만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핵심에 LG노텍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결전구 판매를 2014년부터 중단을 한다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ED 조명 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LG 이노텍보다는 금호전기라든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실제 그런 뉴스에는 더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는데 그 종목들은 움직임이 적고 지금 LG 이노텍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관 수급에 따라서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성향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LG이노텍을 추격 매수하시는 건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반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오늘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역시 지배구조 강화라는 부분에서는 하나금융지주는 득을 보는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중기적인 추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이나 아니면 종가쯤에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융주 특성상 종목의 둔한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그 고유가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점에서는 바닥이 잡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여행객 수요 증가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호재성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상승이 큰 관계로 그리고 지수 자체도 오늘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인 관계로 내일쯤 눌림목을 줄 때 그럴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더 좋을 듯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핫 종목 소개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빠지는 하락 종목, 콜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공모가 대비 4배 이상이나 올랐던 사라민 HR이 오늘은 장중에 하한가 들어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모가에서부터 주가가 좀 과하게 올랐는데요. 회사에서도 너무 과하게 오른다는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종목들의 그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연속 급락을 하는 거고요. 또 내일 금감원의 적전주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큰 손들의 몸살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낙폭이 크고 주가가 계속 약세를 타고 하한가를 진입하는 상황이니만큼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SME 주가가 또 진행이 좋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조정을 받는데요. 현재로서는 숨고르기 형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어진다라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당장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내일 정도 아니면은 한 54,000원권 정도 여기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오공도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손오공은 사실 그동안 그 디아블로3라는 그 게임 출시를 앞두고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과매수 영역이니까
단기 차익 실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과매수 영역인 관계로 좀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를 가시기에는 아직까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일 저점이 잡힌다면은 단타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시 36분.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요. 마감까지 정말 얼마 안 남은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이 4천억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플래닝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내만의 심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00포인트 지지는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예, 현재 뭐 지수가 어느 정도의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전망일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 양일간의 이틀간의 큰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약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옵션 선물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지수 방향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새로운 방식의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돈풀기, 미국의 QE3 가능성이 정말 좀 현실화 될 가능성으로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돈 푸는 것보다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돈 풀기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면 엔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적으로 2월 달부터 엔화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뭐 조선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엔화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엔화 하락은 더 이상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낳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소득수지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현지 법인들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비용을 소득수지로 나오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소득수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부분에서 흑자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진 않았습니다. 약 139조 원 정도의 돈을 풀었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QE2보다 모자란 아주 작은 금액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엔저 형상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오겠지만은 급격한 엔저 형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업종입니다. 특히 한국정밀기계라든지 화천기계, 넥스턴, 삼익THK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내려갈수록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화에 대한 부채가 많은 기업,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선물 쪽 만기도 동시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금 2002포인트 지수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매물은 4,200억 가까이로 더 점점 불어나거든요. 차익 쪽도 비차익 쪽도. 막판에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과 막판에 큰 변동 없이 한 요 정도 4천억대 매물로 끝날 것이다. 다 나왔다라는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가 우세한 것을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4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도 6천억 정도의 매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 빠지더라도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전망이고 오히려 선물 옵션 기회에 만기일에 기다렸다가 오늘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는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방향성을 잡고 난 뒤에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자본재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재 업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은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가 2월에 66.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에 다시 73.7로 급격한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더욱이 신용등급 금리가 하락 시에는 수혜가 예상될 수가 있는데 대체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4% 정도의 수준입니다. 즉 건설경기에 대해서 금리 하락하게 될 경우에 1% 정도만 내려가더라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이라든지 대린산업, 동원개발 등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어느 정도의 수혜가 업황이 일어나게 되면 시멘트라든지 철강업종 또한 다시 호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멘트와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동국제강, 심펜메탈로이, 성신양해, 아시아시멘트 등 여러 가지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PBR 0.3에서 0.5 이하로 저평가 구간인 종목들이 꾸준히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약 1에서 2년 정도를 보유하게 되면 적어도 100% 이상,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게 되면 향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급등 중이거든요. 앞서서 최병권 전문위원은 어제 뭐 1980, 60 이럴 때 못 샀으면 오늘 그냥 지켜보고 조금 나중에 아예 2014 넘기면 그때 사야 된다라고 타이밍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지나고 나면 만기도 끝나고 오늘 밤에 그리스 문제도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 좀 상승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마감 전략 뭐 합쳐서 좀 세워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현재 지수를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종목을 따라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 단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지 전략, 즉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을 매도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약 5% 정도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인버스 ETF를 약 5% 정도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특히 뭐 그리스라든지 유럽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이미 많이 알려지고 주가 자체에 선 반영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줄 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올려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판다 싶으면 피해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창구도 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목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일주일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CN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CN플러스라는 종목은 전자기기의 전류와 신호를 전달하는 연상 회로기판 커넥터 생산업체입니다. 과거에 PDP라든지 LCD 이런 커넥터를 만들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삼성이라든지 소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난 후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해서 커넥터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평균 상장하고 나서 연평균 매년 약 5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였던 회사며 올해에도 약 20% 이상의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올해 2012년 매출액의 예상 매출액 680억, 영업이익 88억, 순이익 80억 정도로 밸류레이션을 계산하더라도 약 6.8배 수준으로 저평가 수준입니다. 동종업체에 비교를 하게 될 경우는 약 10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다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전적인 거래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들고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약 11,850원 수준입니다. 공모 대비해서 현재 매물대 부분에서 아직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물대 저항 상당 구간이었던 13,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0원에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13,500원에 우선 기다렸다가 오히려 강하게 한 번 더 돌파할 경우에는 꾸준히 홀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14,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 자체가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때 다시 이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 공략주로 오늘 CN플러스라는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13,500원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리 김상균 팀장님 하면 또 수익률에 빼놓을 수 없으신 분인데요. 종목 많이 있죠. JT, 제닉, 신팩, 메탈로이, 사주회표, 동국실업, 모베이스까지요. 종목 숫자가 많아서 두 판에 나뉘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입니다. 자, JT가 지금 이틀 연속 급등 수익률이 40%가 넘고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장중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제닉도 드디어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 급등해서 10%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동국실업도 역시 20% 넘는 수익 중이고요. 신팩, 메탈로이도 괜찮고 지금 보여지는 5종목만 모두 수익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급등 중인 것이 어제도 급등, 오늘 또 급등, 모베이스 11% 넘는데 일단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는 역시 수익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JT부터 AS 해주시죠. 예, JT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어느 정도 목표가에 1차적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JT 같은 경우는 2011년 실적보다는 2012년도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에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2012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서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설비를 증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때 조금 기다렸다가 홀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주가 자체의 흐름을 보면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대를 돌파해서 강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골을 남기면서 흐름 자체가 마냥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우선은 매물대 자체를 우선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42,000원 이 매물대 위에서 꾸준히 다시 한번 횡보를 하게 될 경우 그때 당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이었던 5만 원까지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회표입니다. 사주회표 같은 경우에 여전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향후에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팩 메탈로이 같은 경우는 아까 자본재 업종, 철강 업종에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꾸준히 홀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60일선에 먼저 대응을 하시고 60일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60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홀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간 급등을 한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베트남 법인에서 올해 약 순이익이 약 100억 가까이 나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퍼로 계산하면 약 6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평균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6배, 7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약 6,000원, 7,000원,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면 6,000원, 어느 정도 길게 보시면은 7,000원, 8,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닝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시 48분인데요. 프로그램이 차액은 3천억 정도로 매물이 한정돼 있는 반면 비차익 매물이 훨씬 더 불어나면서 4,400억, 4,500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지수는 2,002선인데요. 지금부터 10분이 중요합니다. 전 오늘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